Ranking number 101. lie, lie, lie 라는 단어를 같이 알아볼게요. lie는 거짓말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Your friend is lying to you 라고 하면 당신의 친구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죠. Your friend is lying to you 라고 했는데요. 네,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거짓말쟁이를 liar 라고 하잖아요. L-I-A-R, liar. 그리고 이 lie 동사가요, 거짓말을 하다 라고 할 때는 동사 변형이 이렇게 됩니다. lie, lied, lied. 이게 중요한 게 다른 의미에서는 다르게 변형이 되거든요. 자, 거짓말하다에서는 lie, lied, lied를 변화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lie는 또 누워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 The patient is lying on a bed. 환자는 침대에 누워있어요 라는 표현이죠. The patient is lying on a bed.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lie가 누워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lie 다음에 on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누워있는지 그 대상이 나오는데 이 경우는 a bed, 침대라는 표현인 거죠. 자, 이 경우에는요, 누워있다의 경우는 lie가 아까 거짓말하다처럼 동사 변형이 되지 않고요, 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lie, lay, lain. 좀 생소하죠? lie, lay, lain 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두 개의 동사 변화가 다릅니다. 자, 또 lie는요,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The village lies deep in the forest. The village lies deep in the forest. 그 마을은 숲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자, 특정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라고 할 때 또 lie를 사용하는데요. 약간 느낌이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쭉 그곳에 있었다 라는 느낌이, 그런 뉘앙스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lie라는 동사의 의미를 알아봤고요. 이제는 생활 영어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도 같이 알아볼까요? 저는 거짓말 같은 건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이럴 때 거짓말하다 라는 뜻으로 lie를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When was the last time you lied? 마지막으로 거짓말한 게 언제예요? I don't lie.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I don't lie.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의미입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lied? I don't lie. 네, 참 재미있는 대화문이네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lie를 누워있다라는 의미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침대에 누워있다, 특히 아파서 누워있다라는 의미로 lie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My husband lay in bed the whole weekend. 우리 남편은 주말에 아파서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lie in bed. lie in bed는요, 표현 자체가 있어요. 아파서 누워있다 라는 의미예요. 그냥 눕고 싶어서 누운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는 lie in bed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lie라는 동사의 다양한 의미를 알아봤는데요. 동사 변형도 좀 다르고, 네, 외워야 될 게 참 많네요. 그쵸? 그래도 즐겁게 하면 여러분 아주 쉽게 기억될 겁니다. That was ranking number 101, lie. Ranking number 102, although, although. 다시 한번, although. 자, although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보기 이전에 발음부터 연습을 해볼게요. though, th 발음 중요하죠? th 발음하실 때는요, 혀를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살짝 놓으신 다음에 더라고 발음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죠?
the. 이게 유성음의 th입니다. 딱 그 상태로 바람만 내뿜으면 무성음의 th가 되긴 해요. the. 차이점이 있죠? 자, th 여기서는 the 유성음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although. 네. GH가 끝에 오면 F 발음이 나는 경우가 있고 although처럼 아예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거는 외우셔야 돼요. although는 소리가 안 나지만 enough는 F 발음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 경우는 소리가 없다. GH가 꼭 외워주세요. 자, although의 의미를 알아볼 텐데요. 일단 접속사예요. 그리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lthough I was tired, I continued to study. 비록 저는 피곤했지만 계속해서 공부했어요 라는 의미이죠. Although I was tired. 이 부분이 먼저 왔기 때문에 더 강조를 해주는 거죠. 접속사니까 사실 앞뒤 문장의 위치를 바꿔도 되는데요. 뭐가 더 중요하냐, 뭘 더 강조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위치는 바뀝니다. 자, 이 경우는 내가 피곤한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도 피곤했지만 그래도 공부했어요 라는 의미죠. 그걸 좀 살려서 같이 해볼까요? Although I was tired, I continued to study. 네, continue는 뭐뭐를 계속 이어나가다 라는 의미이고요. 자, 그럼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나는 공부를 계속했어요. 이걸 좀 더 강조하는 거죠. I continued to study, although I was tired. I continued to study, although I was tired. continue to study 한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 경우에는. although를 even though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even though를 넣어서 이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I continued to study even though I was tired.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냥 though만 넣어볼까요? I continued to study though I was tired. 똑같아요. 근데 영어에는 동의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동의어 사전이 있을 정도인데 그 이유가 있죠. 영어에서는요, 같은 의미의 다양한 단어를 쓰는 거를 좋아해요. 똑같은 단어를 같은 의미로 두세 번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글을 쓸 때 더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job application, 지원서를 쓰거나 어떤 회사에 학교를 들어갈 때 에세이 쓰잖아요. 그럴 때 한 문단 안에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절대 쓰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 이메일 쓰실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의 다양한 표현을 알아놓으면 좋은데 이 경우도 그렇죠. although, even though, though 다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although는 또 그러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He is a spy. Although only his wife knows about his secret. 그는 스파이이다. 하지만 그의 아내만은 그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라는 뜻이죠. 물론 영어에서는 한 문장이에요. He is a spy although only his wife knows about his secret. 하지만 한국말에서는요. 해석을 할 때 이 although가 but의 의미이긴 하지만 좀 더 뭔가를 강조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그 뉘앙스를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lthough의 의미를 알아봤고요. 이젠 또 생활 영어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도 같이 알아볼게요.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관해 상반된 내용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lthough I asked him many times, 비록 내가 그에게 많이 물어봤지만 He said no, 싫다고 했어요 라는 의미이죠. 자, 아까 제가 접속사니까 문장의 위치를 바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강조하는 걸 좀 다르게 해서 뒤에 걸 앞으로 빼볼까요? He said no. 이걸 더 강조하는 거죠. Although I asked him many times. 정말 싫었나 봐요. 네, 또 although는요. 앞과 뒤의 말이 상반된 내용일 때 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It's not a failure, although it could be. 실패는 아니에요. 물론 실패로 돌아갈 수 있지만요. 그러니까 실패가 됐을 수도 있죠. 실패라고 생각하면. 근데 사실 실패가 아니다. 라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영어에도 똑같은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보기에는 실패일 수도 있지만 사실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될 수도 있지만요.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것도 한번 문장 위치를 바꿔볼까요? Although it could be, it's not a failure. 비록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실패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although의 의미를 같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예문 많이 만들어 보세요. That was ranking number 102. Ranking number 103. Admit. Admit. Admit 이라는 동사를 같이 알아볼게요. 자, admit. 일단 이음절의 강세가 있죠? admit 아닙니다. admit 으로 발음해 주시고요. 인정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I admit that I lied to you. 제가 당신에게 거짓말한 거 인정해요. 이렇게 인정하다. 실수를 인정하다, 뭐 나쁜 것을 인정하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다라고 할 때 admit 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많이 자백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긴 합니다. 여기서 I admit that 뭐뭐라고 나왔는데요. I admit that 다음에 문장이 오면 그 문장,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라는 패턴이 되겠죠. 같이 외워주세요. admit은 또 입원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병원에 입원시키다. Terry was admitted to the hospital last night. 테리는 어젯밤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라는 의미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Be admitted to the hospital. Be admitted to the hospital 자체가 입원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입원하다. Be admitted to the hospital. 근데 사실 입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반강제적으로 입원을 했다라는 의미로 수동태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Be admitted to the hospital. 또 admit은요. 입장을 허락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The drunken man wasn't admitted into the theater. 술에 취한 남자는 극장에 입장이 불허되었어요. 입장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be admitted into 뭐뭐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어디에 입장을 허락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되는 거죠. 입장을 허락하는 건데 네,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20대들이 놀러가는 클럽에는 wasn't admitted into the club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admission ticket은 입장권이에요. 그래서 뭐 놀이동산이라든지 어떤 공연장이라든지 입장할 수 있는 그 티켓 자체를 admission ticket이라고 부르니까요. 나중에 여행 가셨을 때 admission ticket이라고 써있는 창구로 가시면 티켓을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admit 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봤고요. 이제는 생활용어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도 같이 알아볼게요. 잘못했잖아요. 잘못을 인정하세요.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라고 할 때 admit 사용할 수 있겠죠. Just admit it. 아, 그냥 인정해. But I didn't do it. 하지만 내가 한 게 아닌데. 억울한가 봐요. 그쵸? 그런데 인정해. 네가 잘못했잖아. 너가 실수했잖아. Just admit it. 그냥 admit it 이라고 해도 되긴 해요. 그런데 앞에 just를 붙이면 우리말로는 아, 그냥 이런 느낌이 됩니다. Just admit it. Just admit it.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어디 학교에 입학 원서를 냈는데 이메일이 오거나 편지가 날라오죠. 외국에서는 불합격이라는 편지가 날라왔거나 이메일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 got a letter from the school. 그 학교에서 편지가 왔어. What did it say?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 Not admitted. 불합격. Not admitted. 불합격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not admitted, 불합격이라는 표현이고요. 일단 be admitted to 어디 어디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어디 어디에 합격을 하다. 네, 거기에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not admitted, 입장이 허가가 안 났어요. 즉 불합격입니다 라는 의미죠. 학교뿐만이 아니라 회사 원서를 냈을 때도 not admitted 그러면 불합격이고요. 대신 not이 없고 그냥 admitted 이라고 하면 합격이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dmit 이라는 동사의 뜻과 사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연습해 보세요. That was ranking number 103, admit. Ranking number 104, appear, appear. appear라는 동사를 알아볼게요. appear, P가 두 개 있죠. 하지만 영어에서는요, 자음이 두 개 있어도 딱 붙어 있으면 한 번만 발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appear 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자, appear는 동사로 나타나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A hairy monster appeared behind the bushes. 털로 뒤덮인 괴물이 덤불 뒤에서 나타났어요. 라는 의미이죠. hairy가 이제 털이 많은, 털이 북실북실한 이라는 의미고요. monster, 괴물이죠. behind the bushes. 여기서 bushes가 덤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덤불 뒤에서 appear 한 건데요. 이렇게 괴물이 나타나는 것처럼 뭔가가 내 시야에 없었는데 갑자기 휘용 하고 나타나는 걸 appear라고 해요. 물론 여기서는 괴물을 사용해서 뭔가 안 좋은 것만 나타나나? 아니에요. 좋은 게 나타나도. 예를 들어서 fairy godmother, 신데렐라를 도와준 그 요정 할머니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도 appear 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갑자기 그냥 내 시야에 들어왔다 하면 appear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appear는 뭐뭐인 것 같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The store appears to be closed. 그 가게는요, 닫힌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영업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The store appears to be closed.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보니까 불도 꺼져 있고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문 닫은 것 같은데요? 이런 의미인 거죠. 뭐뭐인 것 같다. appear to be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appear는 출연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출연하다. 예를 들어 My girlfriend appeared in the play Romeo and Juliet as Juliet. 제 여자친구가요,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 역으로 출연했어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연극이나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다 라는 의미로 appear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appear 다음에는 보통 in이 와요. 그래서 appear in 다음에 어떤 공연 혹은 공연과 비슷한 뭐 영화 등이 나오는데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뮤지컬에 출연하다? appear in a musical 이겠죠. 하나에 출연하는 거니까. 한국 드라마에 출연하다. appear in a Korean drama. 참고로요. 드라마라는 표현의 드라마는요. 보통 연극을 얘기해요. 혹은 장르 있죠. 드라마라는 장르. 우리나라에서처럼 드라마, 그러니까 연속물 그거를 드라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국에서는 TV series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Korean drama라고 하시면 요즘은 다 알아요. 한류 때문에. Korean drama, 한국의 드라마다. 네,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또 어떤 쇼에 등장해요. 쇼에 출연하다? appear in a show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appear 다음에 in이 온 다음에 뭐 어떤 쇼나 이벤트에 출연하다라고 사용을 했는데
텔레비전에 출연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오다. 그럴 때는 전치사 on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appear on TV라고 하시면 됩니다. appear라는 동사를요. appearance, 동사의 명사 형태를 사용해서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appear는 make an appearance랑 똑같은 의미다 라고도 참고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appear라는 동사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생활용어에서 appear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도 같이 알아볼게요. 영화, 텔레비전 시리즈, 한국 드라마 등에 출연할 수 있겠죠. 광고에도 출연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에 출연했다고 말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He first appeared on the shampoo commercial. 그는 처음 샴푸 광고에 출연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도 in이 아니라 on을 사용하네요. 여기서의 commercial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를 뜻하거든요. 광고라는 의미의 단어가 commercial이 있고 advertisement가 있는데 commercial의 경우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를 뜻합니다. 영상 광고를 뜻하죠. 그래서 appear on a commercial 이런 표현이 있는데 광고에 출연하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advertisement는 뉴스나 잡지에 나오는 광고 있잖아요. 그런 걸 advertisement라고 주로 합니다. 자, 또 appear를 사용해서 눈앞에 갑자기 뭔가가 나타났다는 것을 묘사할 수 있는데요. The girl of my dreams appeared right in front of my eyes. 내 눈앞에 내가 꿈에 그리던 여자가 뿅 하고 나타났어요. 라는 의미죠. 약간 갑작스러운 효과를 주기 위해서 appear를 사용했는데요. 갑자기 없던 여자가 내 눈앞에 쏙 하고 나타난 거죠. 아니 그런데 내가 꿈에 그리던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The girl of my dreams appeared right in front of my eyes. Right in front of my eyes는 바로 내 눈앞에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appear라는 동사의 의미도 알아봤고요. That was ranking number 104. Practice hard!